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펀치입니다. 60대 이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내 몸에 맞게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근력이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균형 감각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60대 이후에 안전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 가능한 일주 플랜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운동의 3가지 핵심 원칙. 1. 안전 세이프티 퍼스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은 없는지,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들은 운동 방법이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깊은 스쿼트보다는 벽에 기대고 하는 월 스쿼트가 더 안전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점프나 몸을 거꾸로 하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화 퍼서널러제이션. 두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같은 60대라고 해도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운동 강도를 결정할 때는 RPE 자각적 운동 강도와 심박수를 활용하세요. RPE는 본인이 느끼는 운동의 힘든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 보통 RPE 4-5 수준입니다. E는 최대 심박수의 50-65%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강도에서 운동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관성 컨시스턴시.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급하게 운동량을 늘리려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 볼륨은 매주 10% 이내로만 증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걷기를 20분 했다면 다음 주에는 22분 정도로만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야 우리 몸이 운동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되고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해법. 많은 분들이 어제 만보 걸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고 앞뒤로만 움직이는 단조로운 동작입니다. 상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옆으로 움직이는 능력은 기를 수 없습니다. 또한 걷기만 과도하게 늘리면 거위발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걷기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운동들을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브릿지로 둔근을 강화하고 뒤꿈치 들기로 종아리 근력을 기르고 가벼운 스쿼트로 하체 전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세팅은 주 5일, 30-45분 평지 걷기 RPE 4-5 수준 보조 근력 운동 1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소 능력과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등급별 운동 가이드. 운동을 안전성과 효과에 따라 S, A, B, C, D 5등급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등급 최우선 권장. 맥켄지 신전운동.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허리 굽은 자세를 교정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허리를 신전시킵니다. 6-10회를 2세트 실시하되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심해지면 범위를 줄이세요. 브릿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둔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12회를 2-3세트 하되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뒤꿈치 들기.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지 순환을 개선하고 종아리 근력을 기릅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12-15회를 2-3세트 실시하세요. 어등급 강력 추천, 자세주의 필요. 플랭크. 코어 근력을 기르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10-20초간 3세트로 시작하세요.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월 스쿼트. 벽에 기대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동작을 하며 8-10회를 2-3세트 실시합니다. 슬로우 조깅. 천천히 달리기입니다. 7분-7분 30초 km 정도의 속도로 15-20분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걷기와 조깅을 21 비율로 번갈아가며 시작하세요. B등급 조건부 권장. 레그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다리 운동입니다. 무게에 욕심내지 말고 관절을 완전히 잠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헬스장이 없다면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산. 자연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하산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큽니다.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고 트래킹폴을 꼭 사용하세요. 일반 달리기. 인터벌 형태로 천천히 시작하되 발목, 무릎, 아킬레스건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시등급 제한적 권장. 무릎 끌어안기.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이므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 과골곡. 척추 유연성을 위한 운동이지만 범위를 너무 크게 하면 디스크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D등급 비권장. 윗몸 일으키기. 디스크를 후방으로 밀어내어 요통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데드버그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목 크게 돌리기. 목 뒤쪽 관절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거꾸리 운동. 뇌압과 안압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깨 가동성 운동이나 팔 돌리기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 구별법. 운동 후에 느끼는 통증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통증은 근육의 뻐근함으로 운동 후 2-3일 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이는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쁜 통증은 관절에서 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 열감, 부기, 관절의 불안정감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특히 즉시 중단해야 하는 레드 플래그 신호들이 있습니다. 흉통, 실신할 것 같은 느낌,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워밍업과 쿨다운 루틴. 워밍업 8-10분. 발목 펌핑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힙힌지 드릴 엉덩이 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흉추 회전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립니다. 가벼운 걷기 천천히 걸으며 몸을 깨웁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브릿지, 밴드 사이드 스텝,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1-2세트씩 실시합니다. 쿨다운 5-7분. 운동 강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보행 속도를 줄입니다. 그 후 종아리 햄스트링, 둥근을 20-30초씩 정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질환별 맞춤 포인트. 무릎 관절염. 깊은 굴곡이나 내리막길을 과도하게 걷는 것을 피하고 월 스쿼트와 브릿지, 뒤꿈치 들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세요. 허리 디스크 요통. 맥켄지 운동, 데드버그, 맥길 코어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골다공증. 점프나 몸을 거꾸로 하는 동작은 금물입니다. 등과 둥근을 강화하고 자세 교정에 집중하세요. 당뇨. 저혈당에 대비해 간단한 탄수화물을 지참하고 발과 신경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고혈압 협심증. 발살바 호흡법 숨을 참고 힘주기를 피하고 중강도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세요.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의자나 벽을 지지하고 운동하며 텐덤 스탠스 일직선 서기로 균형 훈련을 강화하세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일주 루틴. 월요일 평지 걷기 30분 브릿지 10회 3세트 뒤꿈치 들기 12회 3세트. 화요일 균형 훈련 한발서기 20초 3회 양측 무릎 플랭크 15초 3세트 맥켄지 8회 2세트. 수요일 슬로우 조깅 15-20분 또는 걷기 조깅 21비율. 목요일 월 스쿼트 8회 3세트 밴드 사이드 스텝 12회 2세트 흉추 회전. 금요일 걷기 30-40분 데드버그 10회 2세트. 토요일 완만한 등산폴 사용 또는 실내 자전거 30분. 일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일주일간의 통증과 피로도 점검 후 다음 주 볼륨 조절 10%. 주기와 원칙 2-3주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후 1주는 디로드 주간 볼륨을 70-80%로 감소로 설정합니다. 마무리. 6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은 맞춤형 접근, 안전성,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S등급과 O등급 운동들을 차근차근 생활에 도입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할 줄 알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